2026년 1월 현재 동남아시아의 맹주라 자처하던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히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담금을 깎아주지 않으면 사업을 포기하겠다며 배짱을 부리던 그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한국 측에 전투기 16대를 즉시 구매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던진 것입니다. 자카르타 현지에서는 이번 결정이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 국가 안보의 생사가 걸린 마지막 승부수라는 분석이 쏟아져 나오며 군 수뇌부들 사이에서 긴박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갑작스러운 구애에도 불구하고 한국 방사청과 정부의 반응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냉랭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유연하게 대처했을 한국이 이제는 선수금 입금과 민학금, 정산이 선행되지 않으면 단 한 대의 전투기도 넘길 수 없다는 전례 없는 강경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한국의 달라진 위상과 단호한 태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연일 특보를 쏟아내고 있으며 현지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눈치만 살피는 기이한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오만하던 인도네시아를 이토록 다급하게 만들었으며 사태를 관망하던 한국은 어떻게 이토록 강력한 주도권을 쥐게 된 것일까요? 한때는 우리가 기술을 구걸하던 처지였으나 이제는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질서를 재편하며 갑과 을의 위치를 완벽하게 뒤바꾸어 놓은 이 놀라운 반전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과연 인도네시아가 숨기고 있는 진짜 속사정과 한국이 준비한 회심의 일격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그 내막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올라가는 이 놀라운 소식을 주변 분들께도 널리 알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자카르타의 오판과 한국의 서늘한 경고. 제가 미국 국방부에서 근무하며 아시아 지역의 방산 거래를 수십 년간 지켜봤지만 이번 인도네시아와 한국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만큼 흥미진진한 사례는 단언컨대 없었습니다. 사실 처음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KF-21 개발 사업에 파트너로 참여한다고 했을 때만 해도 우리 미국 분석관들은 한국이 너무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역사적으로 무기 체계를 도입할 때 상당히 까다롭고 때로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술 자립이라는 거대한 꿈을 위해 그들을 믿고 손을 잡았고 그것이 바로 이 모든 드라마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방부 내부에서는 한국을 상당히 만만하게 보고 있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전투기 개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빠지면 사업 자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분담금을 차일피일 미루면서도 한국의 핵심 기술은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얻어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자카르타에 머물며 그들의 고위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한국이 결국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을 거라며 아주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한국인들의 무서운 집념과 기술적 진보의 속도였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돈을 내지 않고 버티는 동안에도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밤을 새워가며 기적처럼 시제기를 만들어냈고 결국 하늘로 띄워 올리는데 성공했거든요. 저는 그때 펜타곤 사무실에서 KF-21의 초도 비행 성공 영상을 보며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행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오판이 완전히 틀렸음을 증명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상황은 묘하게 흘러가기 시작했는데 인도네시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자신들이 없으면 망할 줄 알았던 사업이 너무나 순조롭게 진행되자 오히려 조바심이 난 것은 인도네시아 쪽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은 끝까지 자존심을 세우며 한국 정부의 분담금을 대폭 깎아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지속했습니다. 저는 당시 한국 방사청 관계자들을 만나보았는데 평소 부드럽던 그들의 눈빛이 아주 차갑게 변해 있는 것을 보고 조만간 큰 폭풍이 몰아치겠구나 싶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강경한 태도로 돌변하며 인도네시아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가 미납금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기술 공유는커녕 사업 파트너로서의 지위도 박탈할 수 있다는 서늘한 경고를 보냈거든요. 이것은 제가 알던 친절한 한국의 모습이 아니었고 아주 철저하고 냉정한 비즈니스맨의 모습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설마 한국이 정말로 자신들을 내칠까 싶어 반신반의했지만 한국의 태도는 단 1인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한국의 국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아주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주변국의 눈치를 보거나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적당히 타협했을 한국이 이제는 세계 방산 시장의 주도권을 쥔 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었거든요. 인도네시아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한국에 협상을 요청했지만 이미 주도권은 완전히 한국으로 넘어간 뒤였습니다. 그들이 배짱을 부리며 시간을 끄는 동안 한국은 이미 인도네시아 없이도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버린 셈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대신할 파트너로 프랑스나 미국을 기웃거렸을 때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전투기가 아니더라도 대안이 많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시장에 나가보니 한국의 KF-21만큼 가성비와 성능을 동시에 잡은 기체가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거든요. 우리 미국의 F-35는 너무 비싸고 유지비가 감당이 안 되며 프랑스의 라팔 역시 인도네시아의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차버린 한국의 품이 얼마나 따뜻하고 소중했는지를 가장 뼈아픈 방식으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만난 한 인도네시아 장교는 술자리에서 저에게 조용히 고백하더군요. 한국의 태도가 이렇게까지 단호할 줄은 꿈에도 몰랐으며 이제는 군 내부에서도 한국과의 관계를 망친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요. 특히 한국이 인도네시아 현지에 파견된 기술진들을 철수시키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정말로 사색이 되었습니다. 기술 이전이라는 달콤한 꿈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며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직감하게 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급하게 한국 전투기 16대를 구매하겠다는 카드를 던지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는데 미납된 분담금 문제부터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구매 협상조차 시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거든요. 저는 이 대목에서 한국의 전략이 정말 영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국가 간의 신뢰와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은 것이니까요. 이런 한국의 강경한 태도는 동남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게도 엄청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태국이나 필리핀 같은 국가들은 한국의 단호함을 보며 오히려 한국 무기 체계에 대한 신뢰를 더 갖게 되었거든요. 약속을 지키는 국가에게는 최고의 기술을 제공하지만 배신하는 국가에게는 가차없는 한국의 모습이 진정한 강대국의 이미지로 각인된 것입니다. 저는 분석관으로서 이런 변화가 아시아 방산 지형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자카르타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국방부 고위층들이 매일같이 회의를 열며 한국의 마음을 돌릴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인도네시아에 줄 기술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독자 노선을 걷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것은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보면 국가적인 재앙이나 다름없습니다. 수조 원을 들여도 얻지 못할 첨단 전투기 제조 기술을 코앞에서 놓친 셈이니까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한국인들의 자부심이 어디서 나오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대가 누구든 원칙을 지키고 실력으로 승부한다는 당당함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배짱을 부릴 때 묵묵히 기술력을 갈고 닦아 압도적인 결과물을 내놓은 한국의 모습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이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한국을 예전처럼 쉽게 대하지 못하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자신들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진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을 이용해 기술만 빼먹으려던 얄팍한 계산이 한국의 강력한 전공법 앞에 처참하게 무너진 것이죠. 저는 이번 사태를 분석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저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배신은 결과적으로 한국의 방산 수출 구조를 더욱 건강하고 강력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된 셈입니다. 이제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제안한 전투기 16대 구매권은 오롯이 한국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이 허락한다면 그들은 비싼 값을 치르고서라도 기체를 가져가야 할 처지이며 그렇지 않다면 그들의 영공은 구식 전투기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갑과 을의 위치가 이렇게 완벽하게 뒤바뀐 사례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은 이제 당당히 요구하고 인도네시아는 그 요구를 수용해야만 하는 처절한 현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챕터의 마무리에서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은 한국의 강경함은 오만함이 아니라 실력에서 나온 정당한 권리라는 점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배신이라는 카드를 꺼냈을 때 한국은 실력이라는 더 큰 카드로 응수했고 그 승부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챕터에서 제가 직접 목격한 인도네시아 내부의 처참한 분위기와 한국의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뢰를 저버린 대가와 텅 빈 기술진의 숙소.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상대로 벌였던 가장 큰 실수는 한국의 인내심을 무능함으로 착각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당시 자카르타에 상주하며 인도네시아 국방부의 내부 기류를 수시로 보고받았는데 그들은 한국이 이미 개발에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발을 빼면 한국 경제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특히 분담금 미납이 장기화되던 시기에 그들이 보여준 태도는 파트너, 국가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조차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오만하기 짝이 없었거든요. 사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겉으로는 경제 위기를 핑계로 내세웠지만 뒤로는 다른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들은 한국에서 받아온 설계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부품을 생산하거나 제3국의 기술을 팔아넘길 수 있는지 타진하고 있었거든요. 파트너의 등에 칼을 꽂으려는 이런 행태를 지켜보며 저는 언젠가 한국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인도네시아가 감당해야 할 후폭풍이 얼마나 거셀지 심히 우려되었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이 한국의 항공우주산업 현장에서 허가되지 않은 저장 매체를 사용해 핵심 기술을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건이었지요. 저는 이 소식을 듣고 한국이 단순히 항의하는 수준에서 끝내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신뢰는 목숨만큼 소중한 가치인데 인도네시아는 그 가장 소중한 가치를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파괴해버린 것이니까요. 그 직후 한국이 보여준 대응은 제가 수십 년간 방산 분야에 몸담으며 본 것 중 가장 신속하고 단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 현지에 파견되었던 한국 측 기술 고문들과 엔지니어들에게 즉각 철수 명령을 내렸거든요. 제가 자카르타의 한국인 기술진 숙소를 방문했을 때 그곳은 이미 텅 비어 있었고 공항으로 향하는 그들의 뒷모습에서는 배신당한 파트너에 대한 분노와 차가운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기술 전수가 중단되자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허둥지둥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 공군 사령부 내부에서는 난리가 났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떠나면서 남겨둔 데이터들은 철저히 암호화되어 있었고 한국의 지원 없이는 단 한 단계의 공정조차 진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한국 기술에 얼마나 깊이 의존하고 있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할 만큼 어리석었습니다. 저는 그때 인도네시아 고위 장성들이 한국 대사관을 찾아가 읍소했다는 보고를 듣고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의 강경한 태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 미납된 분담금 1조 원을 6천억 원 수준으로 깎아달라는 인도네시아의 뻔뻔한 요구를 단칼에 거절한 것입니다. 한국 방사청은 돈을 깎아주는 대신 그만큼의 기술 이전도 줄이겠다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한국의 자부심이었거든요. 저는 이 소식을 듣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국은 정확히 꿰뚫고 있었던 셈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신들의 계산이 빗나가자 급하게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를 도입하겠다며 한국을 압박하려 했습니다. 자신들에게는 다른 대안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한국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얕은 수작이었지요. 하지만 한국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프랑스 무기를 사든 말든 상관없으니 우리가 빌려준 설계 자료와 미납금이나 정리하라는 식의 대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한국의 당당함 앞에 인도네시아의 협박 카드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당시 인도네시아 공군 관계자와 저녁 식사를 함께 했는데 그는 저에게 아주 침울한 표정으로 털어놓았습니다. 라팔 전투기는 너무 비싸서 몇 대 들여오지도 못할 뿐더러 기술 이전 조건이 한국만큼 파격적이지 않아 사실상 껍데기만 사는 꼴이라고요. 반면 한국의 KF-21은 자신들이 직접 제조에 참여하며 항공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자신들의 탐욕 때문에 날려버렸다고 자책하더군요.
더욱 기막힌 사실은 인도네시아가 뒤늦게 한국에 전투기 16대를 추가로 구매하겠다는 제안을 던졌을 때입니다. 이것은 분담금을 깎아달라고 빌던 나라가 갑자기 거액의 구매 자금을 마련해 오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였거든요. 한국 정부는 이 제안 역시 고지곳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구매 의사가 있다면 현금으로 선수금부터 입금하라는 전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과거처럼 말로만 약속하는 단계는 이미 끝났음을 선언한 것이지요. 이 무렵 저는 한국의 국방부 관계자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인도네시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원칙 없는 파트너십은 독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을 뿐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 말 속에는 한국이 단순한 무기 판매국을 넘어 국제사회의 질서를 주도하는 원칙 중심의 국가로 거듭났다는 강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서 한국의 미래가 얼마나 밝은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연일 한국의 달라진 태도를 보도하며 자국 정부의 무능을 질타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 폴란드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새로운 파트너들과 손을 잡는 모습을 보며 그들은 극도의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이제 전 세계가 탐내는 보석이 되었는데 인도네시아는 그 보석을 손에 쥐고도 가치를 몰라 발로 차버린 격이 되었으니까요. 제가 분석하기에 인도네시아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이 인도네시아를 파트너 명단에서 영구히 삭제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인도네시아는 향후 수십 년간 동남아시아의 제공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 뻔하거든요. 주변국인 필리핀과 베트남이 한국제 무기로 무장하며 군사 강국으로 거듭나는 동안 인도네시아만 구식 무기를 부여잡고 도태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런 절박함 때문인지 최근 인도네시아는 미납금 중 일부를 우선 송금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해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합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액, 그리고 약속한 이자까지 포함해야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이 한국의 입장입니다. 저는 이런 한국의 강단 있는 모습이 정말이지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동양의 작은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를 상대로 목소리를 높이는 당당한 거인이 된 것이니까요. 인도네시아의 배신은 결과적으로 한국에게 예방주사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한국은 국제거래에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기술을 지키기 위한 보안 체계가 얼마나 완벽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자신들이 한국을 흔들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정작 흔들리고 있었던 것은 그들의 초라한 국가 신용도 뿐이었습니다. 하늘을 가르는 보라매와 자카르타의 비명. 하늘을 가르는 보라매와 자카르타의 비명. 제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군 기지를 방문했을 때 그곳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초상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 공군은 오랫동안 자신들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항공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자부심에 차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KF-21 시제기가 한국의 하늘에서 초음속 비행에 성공하고 각종 무장분리 시험까지 완벽하게 수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 자부심은 순식간에 공포와 부러움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그들의 표정을 직접 보았는데 그것은 단순히 신무기를 구경하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라 자신의 생존권이 달린 보물을 놓친 사람의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제가 놀랐던 점은 인도네시아 고위 장성들이 사석에서 저에게 건넨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력이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세계 정상급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는지 제발 비밀을 좀 알려달라고 매달리더라고요. 저는 그들에게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단순히 월급을 받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주말도 반납한 채 연구소에서 살다시피 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장교들은 그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들의 안일했던 태도를 뼈저리게 후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가장 경악했던 순간은 KF-21에 탑재된 AESA 레이더의 성능이 공개되었을 때였습니다. 사실 이 레이더는 전투기의 눈과 같은 아주 핵심적인 부품인데 미국조차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초정밀 기술이거든요. 인도네시아는 한국이 절대 이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지 못할 것이라 장담하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보란듯이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만이 보유한 이 기술을 순수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지요. 저는 펜타곤의 동료들과 이 데이터를 분석하며 한국의 전자기술력이 이미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에 도달했음을 확인하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인도네시아 국방부 내에서는 한국과 다시 협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늦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가 약속을 어긴 기간 동안 다른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화했고, 그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의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만난 한국의 방산 수출 담당자는 우리는 이제 인도네시아의 변명에 귀를 기울일 여유가 없다며 아주 냉정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때 한국이 기술 전수를 제안하며 먼저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뿌리친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지 이제야 실감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인도네시아가 한국 대신 선택하려 했던 러시아나 중국의 전투기들이 실전에서 형편없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시점이었습니다. 특히 최근의 국제 정세 속에서 러시아제 전투기는 부품 수급조차 어려워져 창고에 처박히는 신세가 되었거든요. 인도네시아는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다시 한국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자카르타의 한 카페에서 현지 언론인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는 우리는 지금 거대한 도박에서 패배한 도박사 신세다라며 자주 섞인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 무렵 저는 한국의 사천 공장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본 KF-21의 자태는 정말이지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기체 표면의 마감 처리부터 엔진의 웅장한 소리까지 어느 것 하나 세계 최고의 전투기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때 직감했습니다. 이 기체가 동남아시아 하늘을 날아다니는 날, 인도네시아는 그저 땅바닥에서 부러운 눈으로 쳐다만 봐야 하는 신세가 될 것이라고 말이죠.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철수한 빈자리를 더 뜨거운 열정으로 채워가며 완성도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급기야 대통령 특사를 한국에 파견하며 분위기 반전을 노렸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전투기 16대를 추가로 사겠으니 제발 미납금 문제는 조금만 더 봐달라고 애걸복걸했지요. 하지만 한국은 이 제안에 대해 역대급 강경책을 내놓았습니다. 구매 제안은 감사하지만 그것과 미납금은 별개의 문제이며 미납금을 해결하지 않으면 판매 협상에 임할 의사조차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한국이 이제는 국제방산 시장에서 완벽한 갑의 위치를 차지했음을 실감했습니다. 제가 만난 한 인도네시아 하원 의원은 분통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매몰차게 나올 줄은 몰랐다면서 한때 형제국가라고 부르던 정은 어디로 갔느냐고 하더군요. 저는 그에게 차갑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신뢰를 먼저 깬 쪽은 당신들이고 정으로 무기를 사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라고요. 한국은 이제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철저한 원칙과 계약에 따라 움직이는 성숙한 국가가 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달라진 국격에 적응하지 못한 채 과거의 향수에만 젖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를 당황하게 만든 것은 한국의 수출 금융 지원 불가 방침이었습니다. 원래 대규모 무기 거래에서는 수출국이 수입국에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 관례인데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대해 이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거든요. 돈도 없고 신용도 없는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현금으로만 거래하겠다는 한국의 통보는 사실상 인도네시아에게 사고 싶으면 돈을 다 싸들고 오라는 최후 통첩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런 압박 속에서 인도네시아 공군의 전투력은 날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구식 F-16 전투기들은 부품 부족으로 비행조차 힘든 상황이었고 야심차게 들여오려던 다른 기체들은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었거든요. 반면 한국은 이미 폴란드와 수조 원대의 수출 계약을 맺으며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자신들이 아니어도 한국의 전투기를 사겠다는 나라가 줄을 서 있다는 사실에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자카르타의 공군 기지에서 활주로를 멍하니 바라보던 젊은 조종사의 눈망울에서 깊은 좌절감을 읽었습니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자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한국에 대한 비난보다 자국, 정부의 무능을 탓하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주를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는 왜 푼돈을 아끼려다 국가의 미래를 망쳤는가라는 비판이 연일 일간지의 일면을 장식했지요. 제가 분석하기에 인도네시아는 이번 사태를 통해 한국이 가진 진짜 힘이 단순히 무기가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한국은 그들에게 아주 비싼 수업료를 물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돌아와 펜타곤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KF-21 사업은 단순한 기술적 성공이 아니라 국제관계에서의 주도권 재편을 의미한다. 한국은 이제 파트너를 선택하는 입장이 되었으며 인도네시아는 그 선택에서 멀어지고 있다. 라고 말이죠. 제 동료 분석관들도 이 보고서를 보며 한국의 단호한 대처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동방의 예의지국이라 불리던 한국이 이제는 국제 무대에서 가장 무서운 전략가로 변모한 것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가 한국 전투기 16대를 구매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그들의 마지막 발악이나 다름없습니다. 어떻게든 한국과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지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그들의 속내를 다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체를 파는 것을 넘어 인도네시아가 훔쳐보려 했던 기술적 보안 장치를 더욱 강화하며 그들의 접근을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한국의 빈틈없는 모습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한국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배신으로 기술만 챙기려던 얄팍한 계산은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과 단호한 원칙 앞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는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보상하기 위해 한국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수용해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를 저버린 국가가 맞이하게 되는 당연한 결말입니다. 이 챕터를 마치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국의 승리는 우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천 명의 연구원이 흘린 피땀 눈물이 있었기에 인도네시아의 배신을 기회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이지요. 다음 챕터에서는 한국이 어떻게 인도네시아의 빈자리를 세계적인 강대국들과의 협력으로 채워나갔는지 그 놀라운 외교적 반전 드라마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참한 현실과 한국이 일깨운 위대한 각성. 제가 미국 국방부의 전문 분석관으로 근무하면서 가장 뼈아프게 느꼈던 점은 국가 간의 신뢰가 무너졌을 때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결국 현장의 군인들과 무고한 국민들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최근 제가 자카르타 인근의 인도네시아 공군 기지를 비공식적으로 방문했을 때 목격한 광경은 그야말로 처참함 그 자체였거든요. 활주로에는 한국의 기술 지원이 끊겨 수리조차 하지 못한 채 방치된 노후 전투기들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고 조종사들은 비행 시간을 채우지 못해 지상 훈련으로 시간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한때 동남아시아의 맹주를 꿈꾸던 국가의 군사력이 한국과의 신뢰를 저버린 대가로 이렇게 순식간에 붕괴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젊은 인도네시아 조종사들의 눈빛에는 분노와 좌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왜 한국의 최첨단 전투기를 타지 못하고 이렇게 고철 덩어리 옆을 지켜야 하는지 정부에 묻고 싶어 했거든요. 특히 한국의 KF-21이 세계적인 에어쇼에서 화려한 기동을 선보이며 각국 언론의 찬사를 받을 때마다 인도네시아 군 내부의 사기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약속을 어긴 국가의 군대가 짊어져야 할 숙명은 이토록 잔인하고도 확실한 것이었으니까요. 인도네시아 정부가 뒤늦게 전투기 16대를 현금으로 구매하겠다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사실 자국 군대의 이 거대한 붕괴를 막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국의 마음은 돌아선 뒤였고 협상의 조건은 인도네시아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가혹해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물건을 파는 장사꾼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엄격한 감독관의 자세로 인도네시아를 대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런 한국의 강경함이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신뢰를 저버린 자에게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엄중한 교훈을 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도네시아에 제공하려던 블랙박스 기술에 대한 접근 권한을 완전히 차단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전투기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는 이제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들이 절대로 들여다볼 수 없는 금단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기술을 훔치려던 인도네시아의 얄팍한 시도가 오히려 그들을 영원한 기술적 종속 상태로 몰아넣은 셈이지요. 제가 만난 한국의 보안 전문가들은 신뢰가 없는 파트너에게는 열쇠를 주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며 아주 단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저는 자카르타의 국방부 고위 관계자와의 마지막 면담에서 아주 흥미로운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대응할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했을 것이라며 뒤늦은 후회를 쏟아내더라고요. 특히 한국이 인도네시아를 대신해 폴란드와 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을 보며
자신들이 얼마나 큰 기회의 창을 발로 차버렸는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이제 인도네시아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구름 위의 존재가 되어버렸고 그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무렵 한국은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는 새로운 평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국가에게는 최고의 기술과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지만 배신하는 국가에게는 국물도 없다는 한국의 원칙이 전 세계에 각인된 것입니다. 저는 펜타곤 보고서에 한국의 이런 태도가 향후 50년간 아시아 방산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제 어떤 국가도 한국과의 계약을 가볍게 여기지 못하게 된 것은 이번 인도네시아 사태가 남긴 유일한 긍정적 효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이제 한국의 강경한 태도를 비난하는 목소리보다 우리가 한국처럼 되어야 한다는 자성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가졌던 그 끈기와 집념, 그리고 원칙을 지키는 자부심이 부러웠던 것이지요. 저는 이 지점이 바로 한국이 설계한 가장 위대한 각성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무기 하나를 더 파는 것보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국격과 가치를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인 것이니까요. 인도네시아는 이제야 비로소 한국이 자신들의 스승이자 넘어야 할 거대한 산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국을 방문했을 때 본 한 연구원의 눈물이 기억납니다. 그는 인도네시아의 배신으로 사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잠도 자지 않고 연구에 매진했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세계가 한국을 우러러보는 것을 보며 비로소 웃음을 되찾았다고 하더군요. 그 눈물 속에는 인도네시아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한국인만의 깊은 한과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그저 계산기로 돈만 따졌지만 한국은 국가의 명운을 걸고 혼을 담아 전투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싸움의 승자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 측에 보낸 비밀 서한에는 모든 미납금을 올해 안에 전액 상환하고 한국의 모든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굴욕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상의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한국은 이제 그 서한을 들고 인도네시아를 어떻게 요리할지 느긋하게 고민하는 위치에 섰습니다. 16대의 구매 계약 역시 한국이 원하는 방식과 시기에 진행될 것이며 주도권은 100% 한국의 손에 있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지켜본 국제정치사에서 이토록 완벽한 역전극은 정말이지 처음입니다. 상황이 정리되어 가면서 인도네시아 공군 내부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재개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제는 한국인 고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성경처럼 받들 기세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한국은 예전처럼 친절하기만 한 이웃이 아닙니다. 철저한 검증과 감시를 통해 다시는 기술 유출이나 대금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주 촘촘한 그물을 짜놓았거든요. 인도네시아는 이제 한국의 엄격한 가이드라인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제한적인 파트너로 전락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한국이 가진 저력이 단순히 반도체나 자동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시련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 시련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강인한 민족성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배신했을 때 한국은 절망하지 않고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 그들을 압도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강대국의 면모이며 제가 한국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전 세계는 한국을 향해 경의의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주변국들은 인도네시아의 몰락을 반면교사 삼아 한국과의 협력에 사활을 걸고 있지요. 한국은 이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안보의 핵심 축으로 우뚝 섰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아무리 16대 구매를 외치며 매달려도 이미 대세는 결정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인도네시아를 넘어 더 높은 하늘을 향해 비상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분석하기에 이번 사건은 인도네시아에게는 뼈아픈 교훈이겠지만 한국에게는 세계 최강의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자부심은 이제 하늘 끝까지 닿아 있으며 그 누구도 이 기세를 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비명을 지르며 굴복하는 모습은 한국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하나의 장식품에 불과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은 한국은 이제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주권, 국가로서의 위상을 완벽히 갖추었다는 점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배신은 결과적으로 한국의 검을 더 날카롭게 갈아주었고 이제 그 검은 전 세계를 향해 빛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다시 한국의 품으로 돌아오고 싶다면
그들은 이전보다 수만 배의 노력을 더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챕터를 마무리하며 저는 한국인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위대한 선택을 했고 그 결과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진정한 승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 장에서는 한국이 열어갈 새로운 방산, 시대의 비전과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져야 할 당당한 자부심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기술력의 승리 그리고 전 세계에 울려 퍼질 이름. 인도네시아의 배신으로 시작된 이 긴 드라마를 지켜보며 제가 내린 최종적인 결론은 이제 대한민국은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철의 원칙을 가진 국가로 우뚝 섰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손해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은 이번 사태를 통해 1조 원의 분담금보다 훨씬 값진 국가적 신용과 기술적 주도권이라는 무형의 자산을 얻었거든요. 제가 미국 국방부에서 수십 년간 수많은 국가의 명멸을 지켜보았지만 이렇게 위기를 완벽한 기회로 반전시킨 사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이제 인도네시아가 16대의 전투기를 구매하겠다고 나선 것은 단순히 무기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거대한 흐름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한 필사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력이 없으면 자신들의 영공을 지킬 수 없다는 처절한 진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야말로 한국의 K-방산이 거둔 가장 화려한 승전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무력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실력과 원칙으로 스스로 무릎 꿇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이 보여준 고도의 전략이었으니까요. 제가 만난 많은 유럽과 중동의 군 관계자들도 이제는 입을 모아 말합니다. 무기를 사고 싶다면 한국으로 가라 하지만 그들과의 약속은 목숨처럼 지켜라라고 말이죠. 인도네시아의 사례는 전 세계에 아주 강력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무기 판매국을 넘어 국제사회의 상거래 질서를 바로잡는 리더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한국의 위상 변화를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며 매 순간 전율을 느꼈습니다. 사실 한국인 여러분은 스스로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 더 큰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전 세계에서 자체적으로 4.5세대 이상의 첨단 전투기를 개발하고 양산할 수 있는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그 어려운 일을 인도네시아라는 불안정한 파트너의 방해 속에서도 묵묵히 완수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한국인의 끈기와 저력이 일궈낸 기적과도 같은 결과입니다. 이제 인도네시아는 한국이 제시하는 조건에 토를 달 처지가 아닙니다. 미납된 분담금은 물론이고 앞으로 진행될 모든 계약에서 한국은 철저하게 국익을 우선시하며 주도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저는 자카르타의 하늘에 KF-21이 날아오르는 그날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한국의 국기를 보며 존경과 경외심을 동시에 느끼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배신은 짧았지만 한국이 남긴 기술의 감동과 원칙의 무게는 영원히 그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로서 제가 한 가지 예언을 하자면 앞으로 10년 뒤 대한민국은 세계 3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사태를 통해 단련된 한국의 협상력과 보안 체계는 전 세계 어떤 국가보다도 완벽해졌거든요. 이제는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전통의 강호들도 한국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추격자가 아니라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분석을 마무리하며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타국인의 시선에서 보더라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드라마는 너무나도 완벽하고 감동적이었으니까요. 인도네시아의 비겁한 술수를 실력으로 잠재우고 당당히 제 목소리를 내는 한국의 모습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본받아야 할 표본입니다. 한국은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진정한 자주국방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정말 무서운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무서움은 파괴적인 힘이 아니라 정직함과 실력에서 나오는 정의로운 힘입니다. 인도네시아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한국의 미사일이 아니라 한국의 변치 않는 원칙과 단호함이었습니다. 이 말이 앞으로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한국을 배신하는 자, 미래를 잃을 것이다라는 경고가 말이지요. 결국 주도권은 우리 손에 있고 승리의 여신은 한국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16대 구매 제한은 한국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마침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국이 써내려갈 이 위대한 반전의 역사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조국은 이미 세계가 우러러보는 거인이 되었으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배신을 실력으로 갚아준 우리 기술진과 정부의 단호한 대처가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응원 한마디가 현장에서 밤낮 없이 고생하는 우리 엔지니어들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전 세계를 제패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창에 대한민국 기술력 최강욱은 한국 방산 자부심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국방의 미래를 더 밝게 비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전 드라마를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한국의 저력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우주기술과 방산기술이 정말 자랑스러우시다면 응원 댓글과 함께 이 영상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모여 더 큰 국격의 상승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전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어깨를 펴고 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오만함을 잠재운 한국의 서늘한 경고와 그 뒤에 숨겨진 감동적인 승리의 기록이 여러분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으로 한국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흔들리는 갈대가 아닙니다. 거센 풍랑에도 끄떡없는 거대한 바위처럼 우리 방산과 기술은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무릎 꿇고 다시 찾아온 오늘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더 높은 곳을 향해 시선을 돌립시다. 한국의 비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있는 한 대한민국 보람에는 전 세계 하늘을 가장 높고 빠르게 누빌 것입니다.